discussions took place yesterday. They went into yesterday evening. They want very much to make a deal. We'd like to make a deal too. We're going to get together today by probably phone. We're doing a 5-day period. We'll see how that goes. And if it goes well, we're going to end up with settling this. Otherwise, we just keep bombing our little hearts down. This time, they mean business. And it's only because of the great job that our military did is the reason they mean business. They want peace. They've agreed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et cetera, et cetera. But we'll see. We were planning tomorrow on shooting down some of their power plants, and we're going to hold that up.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틀 전에요. 48시간을 주겠다. 최후 통첩을 이란을 향해 날렸습니다. 48시간이 지나는 그 시점 모든 전력시설에 대해서 무차별 폭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어젯밤에도 몇 시간 남았는지 시계를 계속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러니까 12시간 전 갑자기 이 폭격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 8시가 그 예정 시간이었는데 어젯밤에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아, 이제 폭격이 당장 있는 건 아니구나. 5일을 유예했어요. 네.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48시간이 지나면 당장 폭격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2월 28일 전쟁이 개시된 이후 사실 시한을 정해놓고 최후 통첩을 내린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아침 8시 좀 지나서 이제 그 시간이 되는 것인데 저도 어제 저녁에 SNS를 통해서 발표된 보도를 보면서 이건 또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접근 방식을 보면 투트랙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압박입니다. 강력한 압박. 이건 뭐 군사적 타격이라든지 최후 통첩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유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가 보통 협상을 할 때 당근 채찍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나의 회유를 내가 얘기하는 기회를 주면 안 때리고 군사작전 안 할 거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이거 조건 안 받아들이면 결국 군사작전 또는 타격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런 두 가지를 놓고 상대방이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접근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언론들은 이렇게 외신들이 해석을 합니다. 지금 본토에서 엄청난 지금 군사력이 또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중동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군사력이 다 완전히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5일 동안 유예한 건 아니야? 뭐 이렇게도 얘기하던데요. 근데 이제 실제 좀 단순히 그런 것만인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면 대화가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전화로 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어쨌든 이란 측은 부정하지만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란에 있는 30일 해병 기동원정군이 이미 이동을 해서 27일경에는 페르시아만에 도착할 것이고 그다음에 본토에서 또 10일 원정군이 이동하고 있고 파리 공수사단도 지금 이동 명령을 받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일종의 압박 접근의 하나라고 봅니다. 압박을 하면서 시간도 벌고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일련의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대화는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라고 전격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이란과의 대화에서 대부분 이미 합의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Well, they're going to have to get themselves better public relations. We have had very, very strong talks. We have major points of agreement. I would say almost all points of agreement. Perhaps that hasn't been conveyed, but we're dealing with the man who I believe is the most respected and the leader. Is that the Supreme Leader? No, not the Supreme Leader. We don't. Well, nobody heard of the second Supreme Leader, the son.
자,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이란 측과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와 진짜 이 휴전에 대한 전쟁을 끝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좀 황당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란 측에서는 그 대상으로 추측되는 사람이요, 모스타바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 의장, 이란 의회 의장이 아마 트럼프와 접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황당한 게 이거예요. 그 의장 측은 무슨 소리냐, 난 트럼프와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트럼프는 누구랑 지금 협상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 글쎄 말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란은 여러 사람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사실 명목상 대통령이고 실권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라리자니 이 NSC 사무총장이 사망한 이후에 사실상 실권은 방금 말씀하신 갈리바프라고 하는 의장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스타바는 뭐 최고 지도자로 선출은 됐지만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대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이 지금 갈리바프가 대화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그 강경파한테 네. 사살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기도 갈리바프가. 하지만 사실 이 갈리바프는 보니까요, 실제 지금 이란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혁명수비대의 항공사령관 출신이고 테헤란 경찰청장을 했고 네. 테헤란 시장도 겸임을 했고 대통령 선거에도 몇 번 출발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렇군요. 강경파 쪽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뭔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실제로는 난 접촉한 일이 없다라고 좀 이중적인, 그러니까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을 수는 있다. 예, 이중적인 그런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트럼프가 5일간 전격 폭격을 유예를 했고요. 트럼프가 직접 이란과 대화도 나누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란의 이 대화 상대로 추정되는 사람 쪽에서는 우린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서로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계속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쯤 되면은 미국도 이스라엘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사실 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미군의 지휘를 받아서 작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연합 작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나름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이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5일간 발전소 폭격을 유예한다고 그랬지 네. 군사작전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국 말을 안 듣고 군사작전을 한다라고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엇박자를 내고 있고, 네. 이스라엘은 미국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측면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나름 독자적인 판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일단 미국이요. 이런 얘기도 보도에 나왔습니다. 전쟁 종식 목표일을 4월 9일로 정했다라는 현재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 4월 9일은 왜 4월 9일일까요? 뭐 의미가 있는 날인가요? 미국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 언론이 이스라엘 그 관리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건 뭐 사실 단정할 수는 없는데, 미국 측이 제일 먼저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4주 내지 6주였거든요. 그 날짜가 끝나는 예, 그러면 지점이. 대략 6주로 잡으면 대략 날짜가 4월 한 중순 정도로 보면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이렇게 날짜까지 공개할 정도로 보안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건 좀 이상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4월 9일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이 어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다. 전략상으로 이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게 맞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이스라엘 22일입니다. 다음 달 22일에 이스라엘에 갈 계획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가냐고요? 이스라엘 상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상이라고 아마 유명한 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갈 것 같다. 아직 전쟁도 안 끝났는데 상 받으러 간다. 근데 이 상은 왜 주는 건가요? 이 상은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여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유태인에게 네. 주는 상인데 그동안 보니까 이 유태인이 아닌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991년에 인도 출신 지휘자에게 이제 상이 주어졌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다면 그 예외 케이스에 들어가겠죠. 근데 네타냐후 총리의 얘기는 이스라엘을 도왔고 테러리즘과 문명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는 투쟁에 기여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고 이스라엘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주는 것이다 그랬는데 22일이 그때까지 전쟁이 끝날지 안 끝날지는 현재로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만약에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또 승리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일종의 축하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그 날짜 순서대로만 이 전쟁이 다 종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고 우리 증시도 불안한 상황인데요. 빨리 좀 전쟁이 마무리된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